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폴란드 우선 인도에도 국군 타격 제로인 이유. 2. 인도의 치명적인 실수. 3. 미국과 거래 전면 중단. 한국에 올인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한민국이 방산 분야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모두가 잠시 잊고 있던 사이, 최근 K9 폴란드 도입 3차 물량을 출고하면서 1단계 납기를 완료한 건데요. 이는 지난 2022년 8월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한 지 5개월, 초도 물량 출고 기준으로 고작 3개월 만에 이뤄낸 쾌거입니다. 정말 어안이 벙벙해질 정도로 빠른 속도인데요. 이쯤이면 한국 무기 체계를 의심하는 사람들조차 도저히 인정하지 않고는 못 베길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국내 일각에선 경고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 방산 수출이 지나치게 성과에만 초점이 맞춰져 열광하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입니다. 온갖 암수가 판을 치는 국제교역에서 한국과 우리 군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토록 빨리 요구 물량을 보낼 수 있었는지부터, 다른 곳에서는 말해주지 않는 폴란드 방산 계약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폴란드 K9 자주포 3차 물량 12대가 출고되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초도 물량 24대, 2차 물량 12대에 더해 총 48대의 K9 출고를 완료하면서 사실상 폴란드 방산 계약 1단계 납품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정말 경이로운 속도인데요. 한국은 지난 2022년 8월 폴란드와 3조 2천억 원 규모의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2026년까지 164문을 추가로 납품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갖고 1년에 약 55대의 K9를 납품하면 1차 실행 계약은 무사히 완료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납기보다 규모 면에서 1차 실행 계약의 2배가 넘는 2차 실행 계약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관건인데요. 그런데 바로 이 때문에 폴란드 방산 계약 당시부터 불거졌던 문제가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에 따라 붙는 구설수는 많지만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폴란드에 수출한답시고 국군 물량을 뺏어면 대한민국 안보는 어떻게 하냐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를 까 내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만보 상황을 걱정하는 목소리인데요. 실제로 이번 3차 물량 또한 우리 군의 창정비 물량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리 방산 수출이 장기적 이득이라 해도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중국이고 북한이고 하루가 다르게 전쟁의 징후를 보이는 마당에 대한민국이 보유한 최강의 전력 중 하나를 이렇게 마구잡이 식으로 수출해도 되나 싶은데요. 언론에서는 군이 당장 사용하지 않는 정비 물량이다라며 문제없다는 식이지만 어찌되었든 군의 물량을 변동했다는 건 변함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군사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언론이 만들어낸 소동의 오류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자가용 종합검사 주기가 돌아왔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소를 찾고 차량 검진을 진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귀찮기는 하지만 아마 1에서 2시간이면 1년의 과정을 마무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셨을 텐데요. 바로 여기서부터 군사 분야와 민간 분야의 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포병대대에서 K9를 운영하다 10여 년이 지나면 체계 창정비 주기가 돌아오는데요. 여기까지는 승용차의 종합검진과 비슷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창정비라는 게 추가 개량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 4개월은 걸린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 개 포병대대는 통상적으로 아포 18대로 구성되는데요. 만약 군사 분야와 민간의 창정비 공정이 똑같다면 이 막대한 병력이 4개월을 훈련 한번 못 해보고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창정비 기간 일선의 병력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 대체 장비, 통칭 MF를 따로 비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정비가 오래 걸리는 만큼 해당 기간 사용할 임시 장비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렌터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폴란드로 보낸 1단계 물량 48대의 KV, 바로 이 MF 장비입니다. 언론에서 표현한 당장 필요 없다는 말은 이런 의미인데요. 즉 폴란드에는 보험성으로 비축해 둔 물량을 보내고 대신 K9 신품이 생산되는 대로 우리 군의 창정비 예정 물량과 교환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금만 기다리면
새 K9를 받을 수 있는 우리 군이 훨씬 이득인데요. 이쯤이면 오히려 폴란드가 억울한 수준입니다. 물론 애초에 이런 방식은 폴란드가 먼저 요청한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에 정평이 나 있는 한국의 우수한 창정비 실력을 믿고 MF를 창정비해서 보내달라고 한 건데요.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심각한 안보 공백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를 만큼 가장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납기일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국제 방산 시장에서 상당한 신뢰도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당장 독일만 봐도 이제는 정비 능력마저 의심받는 상황인데다 MF라 하더라도 납기일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정비가 느리다는 걸 생각하면 이는 상당히 놀라운 능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폴란드와 나머지 436대의 K9 2차 실행 계약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폴란드에 생산 공장을 건설하여 현지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K2 흑표도 마찬가지인데요. 긴급 소요분 1차 물량 180대를 폴란드에 우선 공급하고 2차 물량부터는 폴란드 군사체계와 요구사항을 반영한 현지화 모델 K2PL 820대를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에서 직도입되는 건 정말 급한 물량뿐이고 대부분은 폴란드가 현지에서 라이선스 생산을 하겠다는 계약인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총액 40조 원이라더니 정작 핵심인 2차 계약은 죄다 폴란드 현지 생산이냐라는 건데요. 특히 2022년 연내 계약을 추진 중이던 2차 계약이 올해로까지 미뤄지면서 폴란드가 라이선스 마진율을 후려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만 방산 대박이지 정작 좋은 일은 폴란드만 시키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해서 이게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최근 폴란드는 국방 예산을 GDP 대비 4%까지 인상했습니다. 이는 나토 회원국 중 최대 규모인데요. 지난해 폴란드 국방비가 GDP 대비 2.4%에 불과했다는 걸 감안하면 1.6배 이상을 단 1년 만에 인상해버린 것입니다. 폴란드가 안보와 군사 분야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내부에서는 왜 한국 무기체계를 절충력도 없이 제각 주고 사왔느냐는 문제적 여론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실 폴란드 국민 입장에서는 신생 브랜드나 마찬가지인 한국 무기체계를 수십조 원이나 턱턱 지불하고 사오는 폴란드 정부가 성 믿음직하지 못한 것도 당연합니다. 그나마 한국 무기체계가 속속 현지에 도착하면서 급한 만큼 믿을 수 있는 걸 사왔다는 식으로 여론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 입장에서는 사태가 좀 안정화되는 대로 라이선스 마진율을 깎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약해줬으니 한국에서 양보 좀 해달라고 부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마냥 한국의 나쁜 얘기도 아닙니다. 한국 무기체계가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폴란드라는 방산하고 유럽 총판이 필수적입니다. 유럽에 대한민국 무기체계 대리점을 세우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높은 마진율을 주장하기보다는 약간 양보하더라도 폴란드가 적극적으로 유럽 판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K2PL을 아무리 많이 팔아도 정작 한국에만 모든 수익이 돌아간다면 폴란드 입장에서는 방산시장에 뛰어들 이유도 필요도 없는데요. 결국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이익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디 대한민국과 우리 방위산업체들이 현명한 판단으로 폴란드와 국익에 모두 이득이 되는 결정을 내리길 바라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진행 중인 차세대 경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FA-52 인도의 테자스를 제치고 계약이 성사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발생해 도입 논의가 일시 중단됐다고 전해졌습니다. 경쟁자인 인도에서 이 차례에서 앞서가기 위해 뒷수작을 부리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덕분에 FA-50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어 순조로워 보였던 FA-50 수출 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도의 더티 플레이에 이 차례 당사자인 말레이시아 언론이 들고 일어나 FA-50을 편들고 나섰다고 합니다. 거기에 정작 인도군은 자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구매하겠다고 나서 내부에서도 분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인도군마저 한국 무기를 택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진행 중이던 전투기 입찰 경쟁에서 FA-50이 사실상 승리했다는 희소식이 들려왔었다. 지난 5일 말레이시아 군사 전문 매체에서는 한국의 FA-50 블럭 20
36대 구매 계약이 확정됐다고 보도했으며 말레이시아 공군은 노후화된 러시아제 전투기 미그 29를 대체하기 위해 경전투기 도입 사업 엘카를 진행 중이었는데요. 최종 후보로 인도의 헬 테자스 테저즈 MK1 모델과 한국의 T-50 블록 20 모델이 치열하게 경쟁 중이었습니다. 사실 경쟁이라고 언급됐었지만 개발 이후 한 대도 수출된 적 없는 테자스와 세계 각국에 수출되며 명품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FA-50 중 누가 이기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현실을 깨달은 인도는 정면 승부를 포기하고 본격적인 뒷공작에 착수했는데요. 인도 언론은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테자스가 우위에 서 있다고 보도하며 FA-50을 깎아내리기 위해 난데없이 인도네시아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우리의 진상 고객 인도네시아는 T-50을 구매해 운용 중이기도 한데요. 그 처참한 정비 실력으로 벌써 2대의 T-50을 추락시켰었죠. 그런데 인도 언론은 인도네시아에서의 사고를 트집 잡으며 FA-50의 품질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 명백한 인도네시아의 정비 실수였음이 드러난 사건들이었는데 말입니다. 인도네시아 네티즌들도 인도 언론의 주장에 동조하며 한국제 무기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거기에 FA-50의 도입 비용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높은 가격 때문에 말레이시아 입찰에서 테자스가 앞서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말레이시아 언론이 나서서 인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보도를 냈습니다. 말레이시아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이 카이와 말레이시아 국방부의 협상은 매우 잘 진행되었습니다. 인도 언론이 보도한 가격 문제는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또한 FA-50을 수입한 국가 중에서 사고가 발생한 건 인도네시아뿐이며 그렇게 잘났다는 테자스는 왜 한 대도 팔린 적이 없냐고 날카롭게 지적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이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입찰에서 승리하기 위해 FA-50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릴 정도로 인도는 테자스의 판매에 절박하게 매달리고 있는데요. 테자스 전투기는 인도의 처참한 무기 개발사를 대표하는 3대 흑역사 중 하나입니다. 다른 두 개는 그 유명한 아준 전차와 인사즈 소총이죠. 인도의 아준 전차는 세계 무기 개발사에서도 손꼽히는 그 작인데요. 무려 34년이나 되는 개발 기간을 거쳤음에도 결함투성인 결과물이 나와 밀리터리 마니아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는 전차입니다. 이 개발 기간이 얼마나 길었냐면 인도에서 아준 전차 개발을 시작할 당시 한국에서는 K1 전차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에서 다음 세대인 K2 전차까지 개발과 양산을 진행한 뒤에야 인도에서는 아준 전차의 배치를 겨우 시작할 정도였죠. 게다가 실전 배치된 전차들에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결함들이 산재해 현 세대 전차와 비교는커녕 2세대와 비교해도 뒤처지는 성능의 결과물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아준 전차를 사용할 인도 육군은 이미 예전부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90년대부터 아준 전차의 개발 중단을 건의해왔지만 정부 고위 관료들의 요구에 따라 성공할 수 없는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붙잡고 늘어져야 했습니다. 아준 전차의 실전 배치가 결정되자 인도 육군에서는 아준 전차가 인도 군의 작전 수행 능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고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결국 인도 정부의 강압으로 기갑 부대에 실전 배치되었고 추가 양산에 들어갔는데요. 최근 이루어진 조사에 따르면 배치된 아준 전차의 75% 이상이 고장으로 인해 작전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결국 인도 정부에서는 아준 전차를 전력 외로 상정하고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을 진행 중이죠. 테자스 역시 아준 전차와 별 다를 바 없는 상황입니다. 테자스의 개발은 국가의 명운을 건 사업이었으나 결과는 처참한 실패작으로 수출은기념 자국 군대에서도 외면받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날아다니는 아준이라고 불릴 정도이죠. 끝없이 늘어진 개발기간과 수준 이하의 결과물에도 양산을 요구하는 관료들의 요구에 울며 겨자 먹기로 생산량을 늘리고 이를 어떻게든 해외에라도 팔기 위해 영업에 나서고 있지만 단 한 대도 팔 수 없었습니다. 인도 공군 역시 육군처럼 실패한 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덤터기를 쓸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요. 최근 인도에서 운용하던 미그 21 전투기가 노후화로 인해 추락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전량 퇴역시키기로 결정됐는데 막상 미그 21을 대체할 전투기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 공군에서 테자스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러시아 전투기가 아닌 새로운 서방제 전투기 도입을 요구하고 있어 인도 공군에 커다란 전력 공백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중국과의 국경지대 분쟁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전력 공백은 치명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인도와 대립 중인 파키스탄에서 중국의 JCCA 전투기를 대량 구매하여 전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인도 내에서는 시급히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보가 계속되던 인도군이지만 한 가지 희소식도 있었습니다. 최근 인도에서 비크란트급 항공모함을 자체 기술로 건조하여 전력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과거 러시아에 사기를 당해 고물 항공모함에 수십억 달러나 지불해야 했던 인도가 자체적인 항공모함을 가지게 되었다는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결과물도 인도에서 만든 거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상당히 잘 나왔는데요. 그런데 항공모함은 있는데 항공모함에 탑재 함재기가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항공모함을 개발함과 동시에 테자스를 함재기로 개발하려 시도했었으나 땅에서도 못 써먹을 물건을 바다에서 써먹을 수 있을 리 만무한 일이었죠. 결국 함재기 57기를 구매하기 위해 25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처음 고려된 것은 러시아의 미그 29K였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제 무기들, 뻥스펙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서방제 항공기들로 눈을 돌렸습니다. 현재 보잉사의 FA-18의 구매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인데 라팔을 제작한 프랑스의 항공사 다소에서도 라팔이 스키점프대로 이륙하는 테스트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며 인도의 함재기 사업에 어필하고 있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도의 함재기 도입 사업에서 한국이 경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카이에서 KF-21의 함재기 모델을 개발 중임을 발표하며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최된 DX 코리아 2022 방상 박람회에서 KF-21N의 모형을 공개해 각국에서 모여든 국방부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인도에서도 한국에서 개발 중인 함재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슈퍼호넷과 라팔을 뛰어넘는 성능의 차후 5세대 전투기와 맞먹는 전투 능력을 갖추게 될 KF-21이 인도 국방부의 시야에 들어온 것이죠. 물론 KF-21N의 양산 시기는 2030년 정도로 예상되어 아직 먼 일처럼 보이지만 인도에서 비크란트급 항공모함에 이어 두 번째 자국산 항공모함인 INS 비살의 건조도 진행 중이기에 인도의 함재기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INS 비사람에는 스키 점프대 방식이 아닌 캐터펄트 방식이 채택되어 KF-21N을 운용하기에 매우 적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공군뿐만 아니라 육군 역시 한국 무기를 구입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인도 육군은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 FRCV를 통해 기존 주력 전차인 TCC 2400대를 대체할 1770여 대의 신형 전차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현재 한국의 K2 흑표전차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도로 수출되었던 K9 자주포 100무는 중국과 마주한 국경지대에 투입되어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데요. K9 자주포의 성능에 매우 만족했던 인도 육군은 전차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K2 흑표전차를 강력하게 밀어주고 있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번 전차 도입 사업의 총 규모는 무려 20조 원에 달해 전차 한 종만으로 폴란드 전체 방산 수입에 맞먹는 빚들이 터질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실패에도 국산 전투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인도는 페자스에 이은 5세대 전투기 엔카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제2의 테자스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목적 스텔스 전투기를 표방하며 개발 중인 엔카 전투기이지만 인도에선 5세대 전투기에 필요한 기술이 거의 없어 기초 기술 개발에만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에서 개발한 이살 레이더는 아직도 시제품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페자스에 탑재도 되지 못해 인도가 만드는 전투기가 진정한 5세대급 전투기가 될 수 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2025년 시험 비행을 마치고 2031년 블록 2를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인도의 무기 개발사를 돌아보았을 때 여기서 10년, 20년이 연기되어도 놀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때는 KF-21의 경쟁 상대로 언급되었었지만 엔카가 양산될 무렵에는 KF-21은 블록 2로 넘어간 뒤일 것으로 보여 애초에 경쟁이 성립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도는 한국의 무기 개발에 있어 반면교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모호한 개발 목표와 투명하지 못한 개발 과정, 해외 기업의 기술력에만 의존하여 주도권을 상실한 모습 등 한국은 인도의 시행착오들을 보고 배워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일이 없어야 하겠죠. 인도가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면서 한국은 초대박이 나고 미국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바이든은 세계 무기 수입 1위 인도에 미국산 무기 판매를 늘리기 위해 지난 수년 동안 엄청난 공을 들여왔는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만큼이나 중요한 중간 선거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인도가 미국과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한국에 올인하겠다는 폭탄 발표를 하면서 바이든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인도가 이렇게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는지
현재 인도에서 한국과 관련 너무나도 놀라운 신기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중국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가 매년 수입하고 있는 무기 규모는 미국의 5배, 중국의 2배 이상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이 점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40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이한 미국 경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장기간 높은 수치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중앙은행은 매번 회의 때마다 충격적인 수준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고, 이 때문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같이 큰 폭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높은 대출이자 때문에 아무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려 하지 않자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고 있고 기업들은 투자를 빠르게 줄이거나 안전히 철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나도 무서운 경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 무리하게 돈을 풀고 제대로 된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재 비난 대상 1순위입니다. 이에 바이든의 지지율은 늪을 모르고 폭락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초에 열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미국 민주당이 공화당에 참패할 경우 바이든의 정치 인생은 끝이 나버릴 수 있습니다. 이에 바이든은 마지막 비장의 카드로 미국산 무기를 많이 판매하여 이를 선거 홍보 전략으로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세이저 외교로 미국산 무기가 많이 팔릴 경우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바이든도 이를 하려는 것이죠. 이를 위해 실제로 바이든은 인도 총리와 직접 만나서 인도에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고위 당국자를 이용해 미국이 인도에 5억 달러 약 7천억 원 규모의 군사금융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가 다른 나라와 무기 거래를 끊고 미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사도록 7천억 원의 금융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인데요. 미국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인도에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여겨졌으면 좋겠다. 인도 나렌드라 모디 정부에 필요한 물품을 모두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토로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파격적인 제안에 인도도 실제로 미국산 무기를 대규모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인도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사려고 했던 무기들을 모두 취소해버리더니 미국과 대규모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놀랍게도 바이든의 지지율은 9%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세계 무기 수입 1위인 인도와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흘러가면 바이든은 너무나 순탄하게 다음 달 중간선거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고 그가 서명한 한국차별법도 굳이 고쳐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때문에 대이변이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산 무기에 올인하려 했던 인도가 미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너무 커서 인도가 미국산 무기를 사실상 거의 구매하지 않고 국방 예산 대부분을 한국산 무기를 사는데 쓸 수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바이든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인도 정규군은 육군 120만 명, 공군 14만 명, 해군 7만 명으로 총 141만 명. 매년 육군에 지출하는 비용은 30조 원, 해군 10조 원, 공군 15조 원에 육박합니다. 인접국인 파키스탄, 그리고 중국과 잦은 무력 충돌 때문에 인도는 해마다 큰 폭으로 국방 예산을 늘려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산 무기를 아무리 사도 가격만 높고 가성비가 떨어져 인도의 상황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세계에서 가성비가 가장 높은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인도가 한국산 K9 자주포를 200문 추가로 도입했다는 소식은 이미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산 K9 전차로 중국산 전차를 사용한 파키스탄을 초토화시켰다는 소식도 이미 많이 알려졌는데요. 자,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무려 10조 원에 육박하는 인도 잠수함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선택됐습니다. 인도는 수중에서 오랜 기간 작전할 수 있는 공기부유 추진에어 인디펜던트 프로펄션 AIT 시스템을 탑재한 잠수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수함 기술의 최신 트렌드인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의 AIP 잠수함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는 잠수함 6척을 건조하는 비용으로 10조 원을 주겠다고 했고 사업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프랑스, 독일, 스페인, 러시아, 미국 그리고 한국이 수주에 참여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인도에 6천억 원의 금융지원까지 약속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이 수주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인도가 선택한 것은 미국이 아닌 한국 대우조선해양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개량한 디메이 3000 모델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버 뉴스는 지난 14일 대우조선해양의 DMA 3000 모델이 균형 잡히고 꽤 능력 있는 잠수함이라고 평가한 전문가인 하이 서튼의 분석 기사를 전했습니다. 서튼은 인도 PT-75리터 사업에 4개 경쟁자가 있다면서 프랑스 바라쿠다, 한국 댐스 3000, 스페인 S80 플러스, 러시아 아무르급이라고 전했는데요. 서튼은 4가지 경쟁 모델의 장단점을 열거하면서 DMA 3000이 균형이 잡히고 능력이 아주 뛰어난 잠수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튼은 한국은 잠수함에 리튬 기반 배터리 기술을 적용하는 경쟁에서 가장 앞서 있다면서 이 기술은 잠수함의 배터리 자망 지속 시간을 연장하는 만큼 인도 해군에게는 매력이 있을 것이며 AIP의 중요성을 낮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특히 경쟁 모델에 대한 가장 큰 차별점으로 6 내지 10기의 VS를 꼽았습니다. 그는 한국 해군은 여기에 현무사사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잠수함을 구매하는 인도가 갑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인도의 잠수함을 팔려는 경쟁국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한 일인데요. 인도가 한국을 선택한 이후 놀랍게도 인도와 한국의 갑을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이 인도의 사업성에 낮아 입찰 포기하겠다라는 폭탄 발표를 하자 인도는 한국의 한국산 잠수함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며 제발 계약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존에 7조 원을 제시했던 인도가 한국에 10조 원까지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무려 3조 원이나 더 주고서라도 한국산을 사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잠수함조차 한국산이 미국산과 프랑스산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단순히 무기만 팔아넘기고 모든 책임을 끝내는 미국이나 프랑스 등과는 달리 현지 국가들의 상황에 맞춰 부담스러울 정도로 친절한 사후관리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한화는 인도와 계약에서 포 100량 중 90량을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해 인도의 방위산업 육성에 동참하는 식으로 인도 정부와 신뢰를 구축하려 했습니다. 인도 현지인들을 고용해 인도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기본적인 무기 기술을 전수해줌으로써 인도의 무기 생산 자립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매체들은 이러한 한국의 폭발적인 성장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일본 주간지 다이아몬드는 한화의 K9자 주포 판매 전략이 과거 삼성과 LG가 과감한 투자와 현지화 마케팅 전략 등으로 일본 가전, 반도체 기업들을 앞질러 세계 시장을 석권한 전략과 매우 비슷하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한국이 초대박 행진을 이어가는 동안 무려 8년 동안 일본은 고작 수출을 한 것만 따냈다며 방위산업에서도 일본이 한국에 처참하게 패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무기 수입 1위인 인도가 이렇게 한국에 올인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방산 수출은 놀라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국가별 무기 수출 동향을 보시면 러시아와 중국, 독일, 영국은 폭락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경우 무려 41%나 감소했는데요. 무기 수출 최강국이라 불리는 미국도 겨우 14% 성장하는 데 그친 반면 한국의 무기 수출은 무려 177% 성장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록이네요. 한국을 방문한 CNN 기자는 최근 실적에서 소위 K방산을 내세운 한국 방위산업이 이미 방산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라며 한국의 군사 장비는 미국산보다 저렴하면서도 매우 유력한 대안이라며 한국산 무기 수출을 극찬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